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시작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지켜보자, 확인하자라는 관망 심리가 강했습니다. 자, 그래도 동시효과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늘리며 코스피 지수는 2050선 회복하며 마감지었죠.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리며 소폭 약보합권에 마감 짓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든든한 두 분이죠. 샘플러스 박근호 전문가 그리고 골든테이블 투자의 이정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도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눈치 보기가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 좀 번갈아 갔고요. 지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한 가지 중국 쪽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동성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시장의 반응, 글쎄요, 좀 뜨겁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박근호 전문가님, 먼저 오늘자 이슈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국 쪽에서 지난주 중반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 중국 증시를 흔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인데 중국 쪽 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날짜가 되면 중국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면서 그 돈줄을 좀 약간 푸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완전히 그 돈줄을 막았었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제 서방에서 얘기하는 리보 금리와 비슷한 중국에서 이제 15금리라고 있는데 중국 은행들 간의 어떤 단기 대출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약간 상승을 하면서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 염려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밑받침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단기 공급에 대한 과잉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국이 부동산 긴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마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그림자 금융이 뭐냐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어떤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금리로 기업들한테 돈을 공기업들이나 많이 빌려줬었는데 그 돈을 중소기업들한테 더 훨씬 몇 배 높은 이자로 돈을 되돌려서 빌려주는 거죠. 바로 이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대충 어린 진작으로 잡아도 4조 달러에 버금간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4조 달러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아마 우리나라 GDP 한 절반 정도 수준 되는 큰 돈이 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에 차지하는 금융주의 비율이 한 35%, 그 다음에, 홍콩 H지수죠. 홍콩 H지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어떤 그 규모가 한 50%가 넘는 게 이제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인데 만약 이 문제가 터지면서 그림자 금융이 터지면서 이런 금융주들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어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좀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나왔듯이 13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역레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역레포라는 거는 이제 환매율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대산 주는 조건으로 이제 다시 내가 사면서 돈을 푸는 그게 이제 역레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좋은 종목 많이 소개시켜드리니까 종목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좀 접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쪽에 이슈가 있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해 보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외환 시장도 관망 심리가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1,060원대 지지 오늘도 확인을 했던 날이었는데 먼저 이정민 대표님, 외환 쪽에서 이슈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예, 지금 환율이 네. 오늘도 오늘 뭐 보합권 유지해주면서 1,060원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워낙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일단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확대가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오늘도 매수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두고서 좀 보자라면 일단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 2월부터 시작됐죠. 20개월 연속으로 올해 9월까지 따지면 20개월 연속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경상수지 흑자가 430억 달러 기조였는데 지금 벌써 9월 달에 488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치를 지금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겨서 기록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한 630억 달러 정도로 전망치를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수정하고 났더니 또다시 한번 갱신이 될 수 있다. 한 670억 원에서 80억 원가량 내외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흑자가 진행이 된다면 자국 통화, 우리나라 통화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올해 8월 이후였죠. 8월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 130억 달러 정도를 지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자국 통화, 우리나라 통화는 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 요인이에요. 이 부분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1,000원대도 깨질 수 있다, 이탈될 수 있다라는 저는 관측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또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일기장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2005년도에서 서프라임 터지기 직전이었던 2008년도까지 1,000원대 이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00원대가 깨진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 수출 기업들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환율이 깨지게 되면 또 그동안의 경기 민감주 섹터 쪽으로 조금 수급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2005년, 2008년도 주도주는 경기 민감 섹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철강, 화학이었죠. 근데 지금 3분기에 지금 어닝 시즌에 IT하고 자동차 쪽은 좀 사랑을 받았지만, 그때 2005년, 8년 당시에는 주도주군에 속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번 계기로 해서 조선화학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셔야 되고, 지금 살짝이 아직까지는 자동차와 IT가 조선 철강보다 최근에 한 일주일간 강세를 보였던 것은 어닝 시즌에 부합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들 수급 쪽이 붙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좀 큰 흐름으로는 다시 한번 2005년도에 어게인 2005년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시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대표님, 이 1,000원 하락 가능성은 연내 전망인 건가요? 그건 좀 전망치일 뿐인데, 글쎄요, 연내라기보다는 좀 지금부터라고 좀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좀 내다본다라면 가능성도 열려있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장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대장주 포트폴리오는요,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말 그대로 불기둥처럼 내일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대장주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화면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역시 양호한 수익률 1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천받은 에스텍 파마 매수가 주지 못했죠. 포트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어제 편입된 코렌텍이 4% 급등하면서 먼저 4%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반면 대현, 겨울도 다가오는데 의류 관련주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4% 하락하면서 손절가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어서 박근호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두 종목 담겨 있는데요. 오젠플랜 매수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AMT가 매수가를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총 2종목 담겨 있는데요. SM 매수가 소폭 내주고 있고요. 하리 및 장 초반 오늘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오후장 들어 다시 밀렸습니다. 3.6%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4종목 담겨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어제 오늘 밀리면서 1.1%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메이드가 6.8% 플러스권이고요. 원익 IPS도 2.3%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AS를 받아볼게요. 박근호 전문가님. 일단 SAMT 조금 매수가를 소폭이나마 밑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일단 뭐 매수가를 조금 약간 밑돌고 있어서 이제 아직 수익 나는 종목이 좀 없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뵙기 좀 약간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사실 네네. 실질적으로는 일주일은 정말 단기 투자하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자, 일단 뭐 종목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전달해 드렸으니까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흐름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면, 자, SAMT 일봉 화면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고 접근한 기업이 아니라 어떤 기업적인 내용을 보고 접근한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건 좀 참고를 하시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진프라임과 SMT 두 종목 모두 이제 상한가 위쪽에서 이제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한가를 실현한 그 날이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상한가를 실현을 하고 나서 그 상한가의 고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위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떨어질 종목이었으면 벌써 이전에 떨어졌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소폭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의 기대는 상당히 좀 저도 크게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를 도달을 안 한 우진플라임 잠깐만 보도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진플라임 역시 편입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가격을 안 줬기 때문에 편입은 안 됐습니다만 아까 SAMT와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실현한 가격 위쪽에서 상한가 종가를 거의 뭐 깨지 않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기가 조금 반복이 됩니다만은 2차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물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어떤 매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적은 물량으로 좀 어떤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우진플라임 적정 매수가가 5,800원이었는데요. 2차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자리 6,600원도 매수는 가능할까요? 저는 매수가를 높여서라도 잡고 싶었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제 수익보다도 일단은 좀 안전하게? 손실을 그렇죠. 줄이는 게 이제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가 주면은 일단 매수를 하겠지만 매수가를 높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 위메이드 한번 AS를 받아볼게요. 지난 한 주간 무려 이 종목이 13%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 조금 파란색 음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릴게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제시했던 목표가가 51,000원이었는데 한 300원 차이로 이제 목표가 근처에서 밀렸습니다. 근데 뭐 제시한 이후로는 한 11% 가량 수익을 좀 줬던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틀 동안 눌렸는데 저는 뭐 여전히 목표가대로 가져갈 거고요. 51,000원이 일단은 저는 돌파가 될지는 뭐 언제 다음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돌파가 된다라면은 목표가 상향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장주 방송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메이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글쎄요.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서 좀 요 자리에서 분할로 잡아가자는 말씀드리고서 일단 가격권은 좋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크게 동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시장 대비해서 뭐 강한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좀 움츠리고 있을 때 싸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선 이동평균에서 깼던 자리마다가 어떤 좀 속임형 패턴을 주면서 다시 한번 V자를 쏘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늦어도 이번 주말 한 목금 정도 21선 제압을 좀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다음 달에는 좀 좋은 모습을 코오롱생명과학이 11월 초순부터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총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어떤 종목일까요? 에리트 베이직입니다.
거래소 쪽에서 소형주 들고 오셨는데요. 섬유의복 관련주이죠. 오늘장 3% 가까이 올랐는데 4거래제 주가는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캠시스입니다. 코스닥에서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IT 부품주인데 오늘 5일선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2.5% 정도 밀렸습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님 총 두 종목 코스피, 코스닥 한 종목씩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에리트 베이직부터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에리트 베이직 굳이 뭐 종목 설명이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박미라 앵커님께서는 그 교복을 혹시 입어보셨나요? 그렇죠. 교복 세대죠, 저도. 저는 안타깝게도 교복을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좀 못 입어봐서 1년 차이로 이제 교복을 못 입었는데 저는 좀 이제 교련복을 입고 다녔죠. 근데 자, 에리트 베이직 이제 기업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기업적인 설명 필요 없는데 이 종목을 왜 오늘 제시를 해드리냐가 가장 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앞에서 오늘 띄웠듯이 교복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기업인데 제일 모직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분사가 돼서 교복 사업을 했던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 에리트 베이직 주주들이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주주를 위한 어떤 정책이 이렇게 좀 약간 약했던, 생각보다는 아쉬웠던 그런 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형지 어페럴, 형지 패션 그룹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그 인수한 가격이 뭐 100% 다 인수가 된 건 아닙니다만 경영권을 넘겨줬죠. 그 가격이 지금 에리트 베이직의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형제 어필을 인수를 할 때 12,400원에 인수를 했죠. 물론 그 어느 정도의 주식 수만 인수를 하면은 경영권을 갖고 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인수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차츰 설명이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다라 그러면 우리 형제 그 패션 그룹이 어떤 회사냐면 굉장히 패션 그룹 쪽에서는 이제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상표로는 크로커다일이라는 상표를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아웃도어에서는 두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죠. 손예진 씨가 CF를 하고 있는 와일드 로즈라는 상품과, 그다음에 최민수 씨가 하고 있는 이제 노스 케이프라는 이제 그 아웃도어 브랜드를 이제 런칭시켜서 차츰적으로 이제 CF도 많이 내보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자, 에리트 베이직은 사실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형지 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공격적인 어떤 형지 그룹이 이 에리트 베이직을 왜 인수를 했냐 하면 뭐 자산 가치도 굉장히 좋죠. 뭐 현금 보유량도 한 100억 정도 있고 6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벌써 나왔죠. 작년에. 올해 이제 한 60억 내외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냈는데 60억, 70억 정도는 안전하게 좀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을 갖고 있는데 교복 사업을 조금 그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형지 어필을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모멘텀은 우리 에리트 베이직의 최대 주주, 이제 두 번째 주주가 웅진케미칼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웅진케미칼이 이제 지금 매각 절차에 들어갔었죠. LG화학과 몇 개의 기업들이 이제 그 웅진케미칼을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이 웅진케미칼이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이제 세계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사들한테 그 컨펌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 이제 법이 있더라고. 이제 그게 조금 약간 늦춰져서 매각이 좀 약간 늦춰지는 것 같은데, 만약 매각이 진행됐을 때 어떤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다음에 형지 어페럴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 요 두 개를 본다라고 그러면 제가 감히 뭐 약간 좀 섣부르지만 에리트 베이직을 할 수 있는 가격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최하 가격이 아닌가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을 잡도록 하고, 목표 가격은 제 기준에서 좀 약간 약하게 잡았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매 가격은 200원 정도 텀을 두고 2,600원 갖고 갈 텐데, 차트 잠깐 보면서 맥점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파란색 선과 그 아래에 있는 빨간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은 이제 기관의 수급이고 빨간색 선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곤 있습니다만은 어떤 에리트 베이직의 거래량이 아주 좀 적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권을 두시면 될 것 같고, 매수하는 양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니까 참고사항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가격적인 부분에서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지킬 선은 지키고 있는 어떤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7월 달에 보여줬었던 저점, 2,600원과 700원 사이의 저점, 그 다음에 8월 말에 나타냈던 저점, 그 다음에 지금 10월 중순서부터 나타냈던 저점, 이제 어떤 세 번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도 모자란 삼중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던 가격적으로 앞으로 엘리트 베이직의 어떤 시너지 효과와 그 여러 가지 매각 절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가격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네. 성장성은 좀 약간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좀 뭐 엘리트 베이직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영권 이슈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엘리트 베이직 적정 매수가 2,800원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 더 있었죠. 캠시스. 일단 코스닥에서 IT 부품주이기도 한데요.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캠시스는 뭐 코스닥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네.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아닌데 우리 이제 그 핸드폰이나 그 보통 태블릿 PC 같은 기기들을 스마트 디바이스의 뒤쪽을 보면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죠. 굉장히 좀 한때는 전 세계 마켓쉐어 1등도 기록을 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마켓쉐어를 기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캠시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생산해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블랙박스. 우리 앵커님 혹시 운전하시나요? 그럼요. 블랙박스 달려있나요? 당연히 달려있죠. 어디 거 혹시 달려있죠? 그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여성 운전자에게 블랙박스는 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내비게이션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레드오션으로 이제 죽으면서 네. 이제 블랙박스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블랙박스 시장이 시장에서 좀 블루오션을 떠오른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차들이 블랙박스가 장착이 안 돼 있고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면 또 보험료도 좀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정책도 있으니까 블랙박스 신차를 사시는 분들은 블랙박스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3파전입니다. 우리 그 캠시스의 CF200이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네. 만도 그다음에 아이리버에서 나오는 세 개의 블랙박스가 이제 시장에서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가전 박람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블랙박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것을 사야 될지 힘들 정도로 좀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블랙박스가 제품이 많이 다변화돼서 나와 있는데 그 제품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로 나왔겠죠. 단 하나의 제품이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박람회 출품이 됐는데 바로 이 캠시스의 CF200이라는 제품이죠. 사진을 잠깐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캠시스의 CF200이 왜 그 박람회 출품이 됐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초에 네. 30프레임을 보여주는 그 유일한 이제 블랙박스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이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블랙박스를 달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서 뺑소니가 났는데 앞차의 번호판도 인식이 안 된다. 밤에도 잘 안 보이고 홈으로 네. 달아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무슨 좀 효과를 봐야 될 텐데 지금 인터넷에다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CF-200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캠시스의 블랙박스를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좋은 호평을 하고 있는지 정말 수많은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직접 뭐 카센터라든가 블랙박스 장착 전에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네. CF200의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굉장하다고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캠시스는 카메라 모듈로 유명한 회사지만 그걸로 어떤 캐시카우 역할 안정성을 좀 잡아놓고 이 블랙박스로 블랙박스를 성장 동력으로 좀 갖고 가자. 이렇게 해서 캠시스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만 잠깐 짚어드리면 네. 매수 가격은 2,715원으로 잡겠습니다. 2,715원으로 잡고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앞종목보다 4,000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약 한 200원 조금 더 텀을 두는 2,500원 정도 잡았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시스의 가장 큰 흐름은 최근에 뭐 이렇게 큰 흐름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봉의 크기를 보면 굉장히 좀 적은 양봉이 나올 때와 음봉이 나올 때도 모두 좀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저점을 좀 잡았다는 얘기죠. 캠시스 같은 경우는 8월 달 말쯤에 2,000원대 초반에서 저점을 잡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시가총액이 1,000억대 조금 초반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팔지는 않고 있다는 점은 뭐 그 반대로 고무적으로 좀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가권에서 많이 밀렸던 한때는 4,000원 위쪽에서 주가가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대 중후반 쪽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블랙박스 CF200이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이렇게 계속되고 박람회에서 외국 바이어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출까지 호조를 보여준다라고 그러면은 글쎄 물론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고점 돌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수익률 어떤 게임이라고 얘기해야 될, 이 TV에서 갖고 나오기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막 급격한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막 일주일에 20%씩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캠시스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코스닥 시장에 화랑이 왔을 때 최소한 시장에서 소외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확신이 있어서 캠시스 종목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블랙박스 시작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기업이었죠. 캠시스 적정 매수가 2,715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공개합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내일장 대장주 풍산입니다. 비철금속 관련주인데요.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2%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정민 대표님 풍산 들고 오셨군요. 일단 오늘도 흐름 상당히 좀 좋았어요. 네, 뭐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네. 않았고 그렇다고 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풍산을 가지고 온 계기는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죠. 글로벌 경기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때 산업재 섹터를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데 기초 소재 섹터를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풍산이라는 기업인데 제가 장중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3분기 예상 실적을 준비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치를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 일단 경기 부진이 좀 지속됐었고 또 전방 산업에 대한 또 부진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죠.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올해 이제 2분기 들어와서 경기 호정 국면이 나왔던 건데 최근에 그래서 주가가 올해 2014년도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탄약 쪽, 그러니까 신동 사업을 하는 회사가 풍산인데 구리 가격과 연동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이 되면 만드는 신동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지는 가운데 신동 가격도 좀 사업이 부진을 했고 부진이 되다 보니까 좀 풍산에 대해서 기관 쪽에 좀 안 좋은 레포트들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풍산을 제안을 해드린 이유는 자 구리 신동 사업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방산산업 쪽 탄약을 만드는 방산산업 쪽은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3분기 실적이 그래서 기존에 5,700억 원, 매출액 한 마이너스 2.4% 줄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412억 원 정도로 한 30% 정도 전분기 대비 상승할 것이다 예측이 됐었는데 예상 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방산산업 부분이 굉장히 호조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실적 발표한 것을 보니까 5,700억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이 7,530억 원 정도로 플러스 5.7% 증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12억 원에서 521억 원, 전분기 대비 42%가 증가된 걸로 수치가 잡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좀 예상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닝 시즌에 맞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자, 일단 오늘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기관들의 러브콜이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완만한 경기 호전이 지속된다라면, 그리고 구리 가격이 지금 톤당 한 7,0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 요 지지선 라인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 차트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는데요. 예, 구리 가격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계속해서 빠졌었죠. 네. 작년부터 해서 계속 빠지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승 전환은 이루어냈고 상승 전환 이후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더 이상의 구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는 예측되고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몰아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풍산 이렇게 되면은 자산 가치 대비 지금 저평가 수준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자산 가치 기준 36,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36,000원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풍산의 지금 현재가가 28,000원 내외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저평가라는 얘기죠. PER 기준도 한 10배, 10.5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국면일 때, 경기 호정 국면일 때, 이런 종목은 반드시 기초 산업재 중에서 한 종목은 포트에 있으신다라면 조금 뭐 지루하게 움직이더라도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면서, 맥점 자리 한번 보고 가죠. 네. 최근에 21선을 다시 한번 제압을 해주면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수급, 붙고 있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박스권 돌파예요. 그리고 제가 내일장 대장주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간 단위 목표 수익을 5에서 8%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 너무 목표 수익률을 높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짧게 주간 목표 수익률을 좀 가정하고 가져가도록 할게요. 목표 수익률은 33,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한 10% 내외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실전 매매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내일 시초가가 떠버린다라면 따라 붙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시초가가 2% 이내로 떠서 시작한다면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2% 이상으로 떠버리게 되면 좀 따라붙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따라붙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히려 음봉을 눌려준다면 땡큐겠죠. 그래서 매수가는 뭐 시초가 기준에서 27,600원까지 이렇게 바운드를 두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시고 손절가는 27,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오늘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내일장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근호 전문가 이정민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내보는 순서죠. 내일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광진 윈텍이었습니다. 오늘 2% 이상 오르면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 차트를 보면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그에 맞서는 이정민 대표님의 종목은 제일기획인데요.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인데 주가는 이틀째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26,400원이었죠. 내일장 급등 가능한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광진 윈텍 들고 오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어제 오늘 때 흐름은 좀 좋은데요. 거래가 좀 많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난주에도 이제 이정민 전문가 저랑 우리 골든테이블 이정민 전문가가 이걸 했었는데 다음날 안 올라가고 다다음날 많이 올라가서 제가 속으로 헉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네. 자, 일단 그 광진 윈텍 왜 이 종목을 이제 갖고 나왔냐면 역시 일단은 그 내일장 불기둥 종목이지만 전 앞으로 이제 장기까지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 겸사겸사해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코스닥의 가장 큰 스타주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서슴치 않고 이제 위닉스라는 종목을 꼽을 거예요. 네. 위닉스가 이제 뭐 어떤 것을 하는 회사냐면 바로 그 이제 홈쇼핑 여름에 홈쇼핑만 틀면은 팔았던 제품 이제 제습기를 팔았던 종목인데 제습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왜 돌풍을 일으켰냐 하면 이제 기후적인 변화가 우리나라가 바로 동남아 기후를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덥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습기 시장이 많이 큰 성장을 했는데 자 광진 윈텍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타면 제일 처음에 몸에 닿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기후가 제가 위닉스를 왜 예를 들었냐면 이제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한마디로 이제 봄과 가을이 굉장히 좀 짧은 그 기후로 좀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여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동차를 탈 때 에어컨을 틀어도 우리가 이제 가죽 시트에 몸이 닿으면은 이제
시트에 몸이 닿는 부분 땀이 나게 마련인데 바로 그 시트에서 바람이 나오는 우리가 지금 좀 약간 고가의 자동차들만 장착이 되어 있는 통풍 시트, 바로 이 통풍 시트를 만드는 회사고 또 겨울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히터를 틀어도 굉장히 좀 춥죠. 이제 바람이 나오고 건조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잘 히터를 안 트는데 네. 그 온열 시트를 만드는 네. 그리고 핸들에도 나오는 들어가는 이제 열선 핸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망하지만 한 달, 두 달 정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이제 뭐 한 달, 두 달도 실질적으로는 단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역시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좀 좋게 나오고 가장 아쉬운 건 역시 거래량이지만 그래도 좀 게임에서 질 수는 없으니까 광진 인텍 한번 자신 있게 내일장 불기둥 주로 네.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드려야죠. 예. 매수가 역시 오늘 종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낮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게요. 2,850원 정도 드리고요. 목표가 3,000원. 하루만 보는 거니까 목표가 3,000원 정도 잡고 손절가 2,8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굉장히 좀 아쉬운데 왜 이렇게 거래가 없는 것만 갖고 하라고 그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래가 터졌을 때는 좀 약간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거래가 안 되더라도 모아가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자, 광진 인텍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주봉상에서 정배열 상태를 시연한 이후에 한 번도 역배열을 보여주지 않고 가장 좀 좋은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과 그 하락이 이제 상승분의 한 30% 정도 나오는 하락,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기업적인 성장과 함께 이 회사의 주가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진인텍이 어디에다 납품을 하냐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삼성, 르노, 삼성 이런 모든 회사들의 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우리 TV를 시청하고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동차에 과연 열선 시트는 다 있겠죠. 통풍 시트가 있는지, 한 번 통풍 시트가 있는 자동차를 타셨던 분들은 두 번 다시 일반 시트는 못 앉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후 특성, 이제 여름이 길어지고 이제 겨울이 길어지는 이런 특성상에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만드는 우리 광진 인텍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몇 개 안 남은 자동차 부품사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체에 히트 시트 이런 열선 시트를 제공하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선춤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설명 들어봤는데요. 자, 이정민 대표님, 광진 윈텍. 일단 내일 불기둥 가능한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간단히 설명하시면 또 될 거를 너무 길게 설명해서 제가 지금, 좀 졸릴 정도였는데, 자, 자동차 부품 섹터예요. 근데 사실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시장에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군요. 너무 저평가입니다. 지금 신적 가치로 따지자면 6,000원 이상은 가야 되고, 또 자산 가치로 따져도 4,000원은 받아줘야지 지금 답이 나오는 종목인데, 지금 3년 연속 ROE 같은 경우도 지금 두 자릿수대를 계속 갱신하면서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8%, 2012년도 10%, 그리고 올해 20%대를 ROE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우리 아까 박근호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두 달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일단 불기둥 내일 한번 글쎄 매수세가 붙는다라면 솟구칠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또 실전이니까 또 시청자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3% 정도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 올라가면 제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 맞아요.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이렇게 이삭줍기라 그래야겠죠. 조금씩 모아두시면 반드시 수익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일단 양호한 종목이겠다. 광진 윈텍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는데요. 자, 이어서 이정미 대표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입니다. 제일기획을 들고 오셨어요. 일단 오늘, 어제 그리고 좀 조정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제일기획 뚜렷한 이슈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앞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 현대 글로비스가 너무 아쉬웠어요. 다다음날 이제 한 9%대 한 7조 5천억짜리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을 그렇게 큰 기업이 시총이 큰 기업이 내일 올라가겠어라는 생각을 가지실까봐 제가 혹여나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은 지금 광고 쪽으로 해서 우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죠. 삼성가 쪽으로 지금 물량을 수주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주를 해가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어떤 제품을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한 6조 원이 넘는 매출만 삼성 쪽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수주 확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 중요한 점은 이 점이에요.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기업들은 광고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계속 지출이 됐는데, 지금 경기 회복 국면에 앞서서 지금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방에 제일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광고를 해주는 게 제일 기획이기 때문에 해외까지 쫓아가서 그 수주를 따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기획을 좀 한번 관심을 두시는데, 모멘텀이 앞에 와 있습니다. 2014년도 2월 달이죠.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IOC 지금 공식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객으로 2014년도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2월 달은 동계올림픽, 또 6월 달은 브라질 월드컵이 있고요. 또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지금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제일기획이 가져갈 것이다 보고 있어요. 일단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은 한 1,75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0% 증가치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33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6% 증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서두에 설명을 깔아드린 대로 기업이 한 단계단 한 계단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겠고요. 차트 보면서 맥점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기획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잠시만요. 예. 제일기획이 21선에서 강하게 한번 솟구쳤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21선을 여기서 9월달 한번 돌파를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재차 20일에서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거래량 동반과 함께 좀 크게 올랐었는데, 네. 지금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어닝 시즌에 지금 3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해버리니까 호재가 일단 시그러든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조금씩 올라왔던 것이 시그러든 겁니다. 근데 3분기 실적만 좋고 4분기, 그 내년이 안 좋다라면 기업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일단 회처리를 실적 발표를 미리 하고 좋은 성적표를 받고서 회처리한테 맞았기 때문에 이건 내일 정도면 좀 눌림목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장부터 시초가부터 저는 매수를 좀 진행을 하겠고, 네. 혹시 밀리더라도 또 주간 8%에서 또 5%가량 또 5% 승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좀 내일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26,000원까지 한번 분할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27,600원짜리, 27,600원짜리 전고점 부근인데, 일단 이것도 한 5% 내외. 불기둥 종목은 항상 5% 내외로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5,800원, 25,800원짜리를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5,800원을 시초가로,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내일장 불기둥 종목 제일기획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박근호 전문가님, 일단 내일장 불기둥 종목 제일기획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네. 어떤 평가 주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글로비스를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힘든 네. 그런 상황인데, 자리가 너무 좋네요. 근데 지난 시간에 글로비스는 철저히 기관의 수급을 따르는 종목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지난 글로비스는 사실 외국인들이 팔아야지 올라가는 종목이었거든요. 철저히 기관 수급이었기 때문에, 제일기획은 반대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철저히 따르는 종목인데, 수급이 너무 좋고 자리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맥점 자리, 우리 이정민 골든 테이블 전문가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네. 사실 굉장히 좋은데 추세도 좋고,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길게 본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온통 사방천지가 다 광고판입니다. 정말로 이제 광고 산업은 정말 이제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사업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대형주에서는 저도 제가 봐도 굉장히 좀 어떤 뚜렷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지만, 우리 광주인텍과의 어떤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장 어떤 종목이 수익 더 좋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실시간 증문즉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로 신청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좀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아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감기 걸리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요. 예. 예, 일단 매수가하고 좀 비중 여쭤볼게요. 예, 매수가 22,200원에요. 네. 예, 80%요. 아, 근데 비중도 80% 좀 많으신 상태고요. 매수가가 22,200원이면 거의 뭐 올해 초에 매수하시고 계속 쭉 그냥 보유하셨나 봐요. 좀, 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손실도 많으신데 좀 오랜 시간 많이 잘 버텨오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 전화 끊어주시고요. 말씀 잘 들어주세요. 네, 자, 박근혜 전문가님. 네오이즈 게임즈가 들어갔습니다. 비중이 80%시고요. 네. 자, 일단,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게임주들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일단, 뭐, 뉴스에는 나왔습니다. 게임주 자체적으로 이제 HTS를 보면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뉴스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발의만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법안이 지금 국회의원분들 한 몇 분이 이제 발의를 해놨냐면,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 사실은 우리 그 엔터 관련 이제, 수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SM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가수들이 아니라 오락이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게임을 도박이나 마약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고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무슨 뭐 네오이즈 게임즈가 죄송합니다. 웃어서 뭐 피파라든가 크로스파이어라든가 이런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떤 기본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싼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규제를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은 매출의 6%를 세금으로 띄고 일단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의 6%도 굉장히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큰 일이긴 한데 매출의 6%를 띄고 이걸 하겠다. 그리고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우리가 이제 네오이즈에서 10%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포커라든가 이런 막고 같은 보드게임 이런 게임들이 하루에 일정량 이상을 이뤘을 경우 24시간 동안 어떤 접근을 차단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게임 관련주들 넥센 같은 회사 보세요. 이미 본사를 외국으로 옮겨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좋은 흐름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파도는 지나갔습니다. 큰 파도는 지나갔는데 과연 네오이즈 게임즈가 시장에서 어떤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걸 차지하고서라도 시장에서 네오이즈 게임즈를 사야겠다라는 열풍을 불어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조금은 당분간은 나오기 좀 힘들다. 물론 최근에 모바일 사업 쪽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늦은 감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중립 의견 드립니다만은 일단은 22,200원까지는 이 네오이즈 게임즈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 넘어설 수도 있는 기업인데만은 그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장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중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코이즈 좀 이렇게 향후에 어떨지 궁금해가지고요. 전망이요? 네. 자, 그럼요. 매수하실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11,000원의 비중은 50%요. 11,000원의 비중이 50%. 일단 우리 시청자님도 손실이 많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대표님. 코이즈의 11,000원의 비중 50% 언젠가 최근에 한 달 이내에 저랑 한번 또 상담을 나누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때도 제가 또 같은 말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터치 패널용 필름을 코팅을 담당하던 회사가 코이즈인데 지금 코이즈가 신규 상장 이후에 한번 주목을 받았다가 한번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이 일단 처음에 시장에 나오고 나면은 이쁨을 좀 받아줘요. 왜냐면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화장이 점점 지워지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서 주가가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고 또 기대감만 무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주가 빠진 상황에서 전망을 좀 해야겠죠. 코이즈가 코팅만 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필름을 직접 제조하는 단계까지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에 주가 빠졌던 이유는 설비 투자를 단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최근에 또 주가 바닥일 때 BW도 100억 원가량 발행을 하면서 신규적으로 자금 확충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하반기 기대감을 가지고 좀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규 상장이 된 이후에 최저가가 6,800원짜리였죠. 한번 튕겼다가 지금 두 번째 이제 이중 바닥을 찍어주는 건데, 첫 번째로 내려오는 것은 가격 조정입니다. 이미 가격 조정이 크게 한번 동반이 됐고, 지금은 시간 조정으로 지금 대략 한 5개월가량을 시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한 발짝 뛰기 위해서 움츠렸던 그 부분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다음 4분기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자리는 보유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중 50% 일단 11,000원에서 매수하셔서 비중 50% 있다라는 건 지금 혼날 일입니다. 일단 대응을 전혀 안 하셨다라는 거. 한 종목을 50%의 몰빵을 하셨다라는 건 좀 혼나셔야 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 지금 기다린 만큼만 조금만 더 인내해보자. 그러면 10,000원까지, 제가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없음이에요. 손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인내하시면 한 3개월 이내에 10,000원권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10,000원 갔을 때 10,000원이 돌파된다면 그때 목표가를 상향하는 거고요. 10,000원이 돌파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네.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좀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꼭 반드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근호, 골든테이블 투자 이정민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장 대장주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